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최근에 상승이 큰 상승이 있고 나서 살짝 조정을 주고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다시 한번 지금 긴 하락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추매 타이밍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상승의 신호는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되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공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일봉 차트인데 대한전선이 상승하기 전에는 수급주였단 말이죠. 우리 항상 매수 주체를 좀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상승하기 전만 해도, 강한 상승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5월 초만 해도 거래량이 보통 뭐 1000만 주 이하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강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1000만 주가 뭡니까? 억만 주, 그죠? 억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다. 거래량 속에 누가 들어온 거죠? 원래는 수급주, 소위 말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주체가 된 종목인데 세력이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에 개인도 좀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다. 원래 수급주가 개인과 세력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세력과 개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락도 엄청난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 내가 이런 막 고점에서 들어갈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첫 번째 대응을 할 거냐. 첫 번째는 내가 샀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뭐 5,000원에 샀는데 이거 뭐 10,000원 간다 막 이렇게 뭐 생각하시거나 뭐 얘기를 듣고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0원이나 아니면 4,500원 라인에서 4,000원 뭐 떨어질 때 이거 뭐 5,000원, 7,000원, 뭐 8,000원, 10,000원 간다. 이런 모습으로 돌파할 때 그냥 무리하게 사신 분들 계실 텐데, 만약 그런데 돌파가 안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준단 말이죠. 빠른 반등이 안 나오면 내 매수가 근처로 혹시나 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좀 길게 횡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여기서 혹시나 매수가 근처 왔을 때 혹시나 정리를 못했다. 그럼 첫 번째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정리를 못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손절할 타임 아니면 매도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서는 손절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거든요. 물론 여기서 강하게 빵 쳐주면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저점을 여기를 깨지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손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이 여기서 묶이게 되는 거죠. 손실도 손실이지만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묶인 돈이 내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다 날리게 되니까 내가 엄청난, 지금 손실 금액 이상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해 나가면 결론적으로 주식을 해갖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데 앞서서 항상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고, 내가 혹시나 실수했다 하면 꼭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을 때, 강한 종목일수록 한 방에 죽기는 좀 어렵거든요. 좀 나와줬을 때 정리를 하는 전략을 써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많은 매매를 소액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 여기 밑으로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매매하게 쌓이게 되는 거고, 매매하는 뭐 경험이나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을 조금씩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2,500원에서 2,000원 라인이 여기서 한 방에 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라인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줄 텐데, 여기서 무조건 사갖고 마냥 기다려갈 수는 없는 거고, 왜? 지금 주체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져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 팔고 한단 말이죠. 외국인 기관도. 특히 외국인 같은 건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단타 성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사고 파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서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면 상관없는데 지금 기관도 꾸준하게 팔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대한전선은 왜 안 가냐 하시는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지금 포인트가 뭐냐? 매수 주체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우리가 매수 주체가 하나면 그나마 좀 예측하기가 조금 편해요. 하나면 뭐 세력이면 세력, 외국인이면 외국인, 기관이면 기관. 그러면 좀 우리가 뭐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세력주로 봤을 때 이현제약처럼 제가 여기서 저번에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6월 초에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현제약 한번 볼까요? 보시면 기관과 외인의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왔다? 세력 하나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 하나만 포커스를 잡고 얘네 이 세력형들의 패턴을 읽으면서 매매하는 그 확률적인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 대한전선 한번 볼까요? 빼곡하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량도 크고 거기다 세력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 형들도 한번 딱 털어먹고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쉽게 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시총도 지금 2조가 넘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이게 좀 더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테마 좋은 종목 같은 테마인데 왜 이 대한전선만 죽고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가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도 강한 상승이 일어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요새 많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좀 엮였단 말이죠.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로 하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정책주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못 올라간다는 거는 매수 주체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세력 입장에서도 매수 주체가 한 링에 뭐 복싱 링에 한 명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거기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치고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 친구만 이겨서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링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팍 치고 싹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가 무리하게 이렇게 돌파할 때 안 들어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이 종목을 아직 매수하지 않는데 신규 매수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이거보다 좋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한다? 그건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그래서 정확한 매수 주체 파악하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런 불상사를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 계속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매매하게 되면 내가 또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면 결론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이렇게 다 보시면 이 종목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을까요? 가는 종목만 보여준 게 아니고 다 잘 가고 있는데 왜 이 종목들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가?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 이렇게 쉽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SG에너지 같은 거 기관에 강한 매수가 있었잖아요. 티플렉스는 이제 세력주입니다. 세력주에 맞춰서 이렇게 세력주인데 크게 이런 종목들이 없으니까 매수 주체가 세력이면 세력 하나만 가고 들어가니까 큰 주체가 없으니까 쉽게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 테크노프도 마찬가지고 매수 전까지는
매수가 한 종목으로 좀 몰려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실적,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게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다. 첫 번째 매수 주체가 우선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귀를 기울이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서 아직 매수까지 오지 않은 종목들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 하셔갖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를 좀 여기서 매매를 하셔서 혼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이 좋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이 좀 조정을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다? 땡큐다. 왜? 쉽게 오지 않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기다리면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하락을 해도 큰 수익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매매를 추구해야지 내가 항상 꾸준하게 내 계좌는 빨간불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식 매매에서 돌파할 때 도박하는 매매, 운이 좋게 몇 번 수익 냈다가 한 방 위에서 맞잖아요. 여기서 빨리 대응 못하면 계속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내가 힘들게 오랫동안 수익 낸 걸 다 날려버리게 되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매매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앞으로 또 이런 실수 안 하면 되니까 또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빵!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고 갔을 때, 그거 맞춰서 또 제가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기 3,880원을 돌파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2단계에서 추가 매수하는 단계는 아니다. 차라리 밑으로, 2,5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추가 매수 단계다. 그리고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주만남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